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4.7 재보궐선거에 따라 결과에 따라요, 정부 여당에서는 반성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만 말씀드려보면 새로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같은 경우가 정부 여당과 대표적으로 서울시장만 보면요, 새로운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푸는 것과, 또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말하는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가 크게 갈라지면서 엇박자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공급이라는 건요, 민간과 공공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공급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투기 수요를 억제를 하면서 공급을 더 나오게끔 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공공을 주가 되면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공공이나 민간이나 어느 한쪽이 담당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공공도 필요하고 민간도 필요하고, 또한 조합원 입장 같은 경우도 양쪽에서 판단을 하면서 공공이 필요할지 민간이 더 좋을지 항상 역할 분담을 하면서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데, 새로운 시장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지금 잘 풀어질지, 잘 조율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벌써부터 그 얘기 나오는 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하에서 정부 여당의 그 국회의원들이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부동산 현장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그 체감과는 거리가 먼 대책들을 말씀 많이 하고 있어요. 329 대책에 따라 제가 토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면서 양도세를 굉장히 많이 올린다고 했어요. 그때도 일정 부분 1000제곱미터 이상이나 시가 6억 이상의 토지를 구입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 법률안을 보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거래 가격만 신고하도록 한 것을 거래 가격,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요,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주택에 구매를 할 때는요, 주택 같은 경우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됐어요. 그 상태에서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증빙 자료까지 내는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발의 내용들을 보면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를 하면서요, 주택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도 부동산을 샀을 때는요, 토지나 오피스텔 상가를 샀을 때는 모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 대상을 확대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투기를 막으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가 지금 오히려 오버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한다 그러면 사는 거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현재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겠다는 정책 기조는 여전한 상황이에요. 투기자들을 속아내고 그 사람들의 투기를 환수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요, 거기에 맞는 핀셋 규제를 하면서 일부 정상적인 부동산 상황을 시장 같은 경우는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또한 부동산 기사 하나를 더 말씀드려보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수요에서 인터뷰를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총 부채 상환 비율을 DTI를 90% 확 풀어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를 담보대출을 크게 늘려서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말이 좋아서 90%지 90%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시장에서도요. 오차 비율을 말씀드리면 급매물이나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해 보면 10%나 5%는 지금 현장 내에서도 가격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면 실거래가로 담보대출을 다 해준다는 내용이에요. 또 약간의 조정만 가도 지금 100%에서 90%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이 무주택자 같은 경우가 담보대출 비율 DTI를 90% 산다는 거는 자기 빚집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은행 빚만 떠안게 되는 깡통주택이 되는 게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 담보대출 비율이 워낙 높아서 경고등이 켜져 있는 상황이라는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풀라는 건데 이거와 좀 동떨어지게 무주택자들을 90%까지 푼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내용이면서 또한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지금 부동산 대책은 세입자들이 보기에는 집값을 올려서 국가와 집주인이 나눠먹는 공범자라고 말했습니다. 인식 자체가 집 있는 사람이 투기자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집값이 오르는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는 거 해결책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정부 정책, 지금 현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세금을 올리면서 부동산 그 가격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송영길 의원의 해결책을 보면 집값 오르는 것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자는 사회적 이익 공유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눠 갖자는 그러한 황당한 내용인데요. 거꾸로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누겠어요? 오를 때만 나누고 나눌 때는 안 나누고 이런 그 생각 자체가 지금 부동산에 있는 부동산 정상적인 시장에서 쳐다보는 사람들과는 괴리감이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대책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공급 인식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하면서 최근에 부동산 공급으로 돌아가면서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씀했지만 LH 사채 등 투기 세력들 같은 경우가 지금 판을 흐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부동산 대책을 흔들면서 그 공급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까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시장들로 선출된 사람들과 민간이냐 공공이냐 그거 갖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들의 나오는 인터뷰 내용들이나 발의한 내용들을 보면 부동산 시장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과 괴리감이 크면서 여전히 공급이 확대될지 지금 의문점을 퀘션 마크를 말할 수밖에 없으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를 찾는데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